김수영의 중개사TV, 오늘은 유치권의 핵심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건물에 관련된 돈으로 인한 채권을 확보할 때 점유를 수반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드시 유치권은 점유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점유권이 없으면 유치권이 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도 나오지 않죠. 등기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별도로 돈을 인수를 받아야지만 점유를 풀어주는 거죠. 별도의 그 채권을 확보해야지만 점유를 풀어주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서 우선 변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저당권은 배당을 하면은 다 권리가 순번대 다 소멸되죠. 등기상에 있는 권리는. 하지만 유치권은 소멸 권리가 아니라 인수되는 권리라고 그럽니다. 자, 유치권의 핵심 이론, 점유권을 생명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치권은 불법 행위로 유치를 해서는 절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채권이 합법적으로 발생이 돼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불법 점유한 사람한테 유치권 성립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유치권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선량하게 또는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채무자나 건축주가 유치권자가 지금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유치권자인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이거 합법입니다 하고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자는 그냥 점유만 하고 있어도 자, 정당한 점유자로 인식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 채무자나 건축주가 또는 도급자가 지금 유치권자가 불법 점유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 스스로는 불법 행위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증명할 책임이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 스스로가 불법 행위가 아님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아님을 점유자가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동산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카센터 주인, 그 다음에 세탁소 주인, 그 다음에 어떤 수리나 또는 수선을 맡겼던 어떤 업주들도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유가증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답니다. 유치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팔렸답니다. 그래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새로운 주인에게 나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점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건물에 관련된 돈이 있으면 그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크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유치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공사대금,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죠. 이것은 전문에도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이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시효가 제기되면, 시효가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권리 소멸시효라고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권리상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권리상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중단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이든 필요비, 유익비든 그 채권은 소멸시효는 권리상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별도로 판결문을 받아놔야 됩니다. 공사대금 판결문이라든가 필요비, 유익비 반환 청구 판결문이라든가 반드시 받아놔야 돼요. 자,
채무 명의, 채무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채무 권원,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유치권 행사한다고 해서 자기가 받을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면 안 돼요.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도 받을 채권의 권리상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중단된다 하면 안 돼요. 자, 판결문을 받아야 중단되지. 유치권 행사한다 해서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자, 계속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갑니다. 유치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 중단된다 하면 안 됩니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죠? 중단되려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 자, 판결문을 받지 않고 유치권만 계속 행사했다가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불법 점유가 돼버리죠. 근거가 없는데, 판결문도 없는데, 자, 10년, 20년 마르고 닿도록 점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판결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자, 유치권 행사한다 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유치권을 처음부터 도급계약 체결할 때부터 자, 향후에 자,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유치권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잡아버리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도 인정이 됩니다. 자, 법정 담보 물권이죠. 유치권은 법으로 인정한 담보 물권은 맞으나 자, 유치권을 포기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자, 법으로 인정된 권리지만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이 작성되면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도 마찬가지죠.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나 유치권 포기 특약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다 하면 안 돼요. 유치권을 사전에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인정이 됩니다. 이건 임의규정으로서 서로 합의된 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 포기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위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야, 네 유치권 행사 안 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유치권 행사해? 하고 제3자 이해관계인도 그 특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포기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위에도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유치권도 사전에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유치권 자, 성립 배제 특약도 유효합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자, 포기 특약이 가능하다는 시험 문제가 요소에 자주 나옵니다. 가장 큰 게 유치권 사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해제도 행사하지 않기로 포기 특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 우리 서로 기분 나쁘더라도 서로 갑자기 마음이 변하더라도 자, 계약금 달라는 소리 하지 말자. 계약금 포기 하지 말자. 또는 그래서 계약하지 말자. 또는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규정 없다 하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계약금 행사, 계약금 계약, 해제, 포기 특약도 가능하고 유치권 행사, 포기 특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 착오가 있죠.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도 착오로 인해서 취소 사유 안 하기로 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포기도 가능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계약금 계약 해제, 포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 포기도 가능하다. 됐죠? 동시행 항명도 진행하지 않기로 포기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임의규정상의 서로 간의 당사자 합의로 포기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임차인 필요비 유익비 받지 않겠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약적으로 특약으로 권리를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것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까? 자, 나중에 보겠지만 지상물 청구 소송이라든가 지상물, 그 다음에 부속물 청구 소송. 자, 지상물 청구권과 부속물 청구권, 지상물 반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절대 포기 특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임차인과 토지 임차인과 지상권과 전세권자의 반드시 규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가 안 된다는 거. 포기 특약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자, 포기 특약 인정하지 않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포기 특약 인정하지 않는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권 양도 특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양도 배제 특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지상권 양도 배제 특약이죠. 지상권 양도는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상권 양도 배제 특약도 인정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절대 포기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포기 가능해요. 그래서 유치권도 사전에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포기 특약 인정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이죠. 유치권의 성립은 부종성, 수반성, 이 불가분성, 이 전부 다 연관이 됩니다. 부종성, 수반성, 건물에 관련된 거죠.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 유치권의 근거니까 전부 부종성, 수반성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를 수도 없어요. 불가분성, 이게 전부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에서. 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권을 점유해야죠.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자, 유치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자,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소유자가 누군가에 관계없이 정당한 그 건물에 관련된 돈을 지불한 사람은, 건물에 관련된 공사대금, 필요비, 유입비를 지불한 사람은 언제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지 사람에 관련된 채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건물의 점유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될 수가 없죠.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물의 점유와, 자, 점유만 한다고 해서 안 되죠. 돈을 받기로는 그 변제 기간이 넘어야 되죠. 언제 주겠다는 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넘어서부터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점유는 미리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자, 점유는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입니다. 점유가 없어지면 유치권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래서 점유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소지만 점유는 반드시 성립 요건이면서도 존속 요건이 돼야 됩니다. 성립 요건이면서도 존속 요건이다. 자,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점유를 하고 나서 그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는 변제기 전후에 관계없이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점유를 먼저 하고 변제기가 도래해도 유치권 성립하고, 변제기가 도래된 이후에 점유를 확보해도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는, 자, 변제기 전후에 관계없이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전후를 묻지 않는다. 점유는 그 변제기 전후, 채권 성립 전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채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해도 그때도 유치권 인정됩니다. 점유를 먼저 해도 유치권 인정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돼요. 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자, 유치권은 구분 건물의 특정 부분만 점유해도, 구분 건물 하면은 아파트 전체를 공사했는데 내 몸이 한 명이라 301호만 점유했답니다. 그러면 301호 것만 정산하면 안 됩니다. 전체 공사 대금을 다 줘야 301호 점유를 풀겠죠. 자, 이게 불가분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구분 건물의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도 구분 건물 전체 공사대금을 받아야 점유를 풀어주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합니다. 전체 공사대금을 받아야 풀어주지 특정 부분만 정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럽니다.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의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분할 가능하고 여러 개의 물건도 하나의 물건만 점유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 전체 채권이 변제돼야 하나만 유치권 점유를 풀어주겠죠. 이것을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런다. 항상 특정 부분, 일부의 물건만 점유하더라도 일부만 정산한다 하면 안 돼요. 특정 부분만 정산한 게 아니라 전체
전체 채권을 정산을 해야 유치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효력입니다. 자, 이럴 때 임차인은 유치권자와 계약하면 되겠습니까? 유치권자와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와 계약해야죠. 지금 현재 가면 유치권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임차하는 사람이 당신이 주인이라고 물어봐야지. 인상이 험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되겠습니까? 자, 유치권자는 건물 주인이 아닙니다. 채권자일 뿐이지. 그래서 유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임차인으로 효력을 얻을 수가 없다로 간다.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죠. 지금 아무리 전유신고를 해도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래서 유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효력, 첫 번째 문제, 임차인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계약하면 안 되죠.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채무자나 건축주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는 임대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효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유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효력.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건물주죠, 소유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답니다. 승낙 없이 임대하면은 무조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죠. 자,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나 임차인이요 하고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 못 받아요. 그렇죠? 정당한 계약은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임차인은 주인한테도 마찬가지죠.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유치권자는 유치권 소멸 사유도 됩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 양도, 대여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담보 제공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도 되고, 임차인은 어떤 경우든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경매 절차에서든 또는 소유자에게든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임차인은 유치권자하고 임대차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주하고 해야죠. 임대인 건물주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대 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죠. 승낙을 안 받았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유치권의 판결입니다. 자, 유치권의 판결은 옹고의 물건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권을 행사할 때 소송이 걸리면 나는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판결 법정에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는 유치권 행사 이유를 말을 해야 서로 간의 판결문이 적용되는지, 말을 안 하면 패소 판결 당할 수가 있죠. 무조건 나가라 해줘. 자기는 공사대금 있어서 유치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법정에서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옹고의 물건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에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 옹고에게 말을 합니다. 옹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불하라. 그리고 피고는 돈을 받은가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라. 이렇게 상환으로 판결한 것을 상환급부 판결이라 그럽니다. 또는 상환이행 판결. 자,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에 반드시 피고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해야 되고 동시행 항변을 주장을 해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다? 상환급부 판결한다. 옹고 패소, 승소 판결한다 하면 안 돼요. 패고, 승소,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환 판결을 한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크게 옹고 패소, 옹고 승소, 그리고 상환 판결이 있다. 상환 판결 둘 다 의무를 쥐어주는 판결을 한다. 이것이 유치권과 동시행 판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유치권에서 나오는 용어는 반드시 상환 판결로 가야 됩니다. 자, 법원은 당사자 상환급부 판결을 해야 된다. 일방적인 옹고, 승소, 패소 이런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상환급부 판결을 하는 권리는 뭐가 있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반드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이라는 말, 판결이라는 말 나오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항변을 해야 돼요. 항변을. 유치권 항변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주장을 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된다. 하지만 당사자끼리는 굳이 주장하지 않죠.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성립하죠. 당사자 동시행 항변권도 당사자한테 동시행 항변권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에게는 주장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지만 법원에서만큼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상환급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치권은요, 자, 반드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으려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는 순간 채무자가 건물주인이 문 잠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법원에 일 보러 갈 때 대신 점유할 사람을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직접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채권자, 원래 돈을 받을 공사, 노가대 인부면은 원래 채권자는 법원에 갈 수 있죠. 밖에서 일 보는 사람도 이 직접 점유자 하나를 놔뒀다가 가니까 이 사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죠. 그래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가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더 높아요. 신분이. 그렇게 얼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도 일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없지만 현재에 있는 사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간접 점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유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당연하겠죠. 법원에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죠. 자, 그래서 자,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원칙이죠. 자, 간접 점유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가 간접 점유자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럽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모두 인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여전히 점유하는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자,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죠. 고용이든 친척이든 일가 친척이든 지인이든 이런 연결고리로 있어서 직접 점유자를 심어놓으면 자,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은 간접 점유자든 직접 점유자는 점유가 계속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 인정이 돼요. 자, 그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럽니다. 점유 매개 관계로 유치권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갑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원칙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유치권 성립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간접 점유자가 근데 인정이 안 된 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일반적인 말은 무조건 유치권 인정된다로 가야 되는데 문장에 채권자라든가 채무자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간접 점유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자, 채무자인 직접 점유.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라 이겁니다. 대부 업체는 돈 빌려주는 채권자, 돈 빌려주는 채권자는 간접 점유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진짜 노가대 업자예요. 공사업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돈 빌려줬다 해서 지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은 지배할 수 있겠죠. 돈 받으면 얼른 나한테 돈 줘 하고 정신은 지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건물에다가 돈 쓴 사람은 아니죠. 직접 공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직접 점유 또는 채권자인 간접 점유는 간접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장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는 단어가 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 직접 공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러 오면 안 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문장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단어가 뜨면 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는 이것은 유치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유치권상의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간접 점유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자,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 채권자는 간접 점유로서 점유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직접 점유자만 점유를 인정해요. 자, 그래서 채무자라든가 채권자라는 단어가 뜨면서 채권자인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채권자인 간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채무자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해서 자, 채권자가 간접 점유를 했다. 이 사람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항상 채권자 또는 떴다 또는 채권자가 없이 채무자인 직접 점유자를 관여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뜨든 채권자가 뜨든
채무자, 채권자가 두 개 다 뜨든 이런 단어가 뜨면 유치권자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가야 된다. 이거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채권자, 채무자가 없이 일반적인 간접점유자는 인정이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일반적인 간접점유자. 이 사람이 직접 건물 공사한 사람이죠. 그리고 법원에 일보러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둘 다 점유권을 인정해서 유치권을 인정하는데 채무자나 채권자인 간접점유자는 절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이상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나 채권자와 채권자인 간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장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뜬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상 유치권의 실무 문제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유치권의 실무 이론을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